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시각 디자인 실무, 자,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마지막 과목입니다. 시각 디자인 기사 보시는 분들은 광고학과 조형심리학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듣는 강의와 광고학 또 조형심리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연결되어서 같이 진행을 하니까 기사 보시는 분들도 이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문제를 기출문제 위주로 풀어보시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각 디자인 실무 이론은요 어떤 과목입니까?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가 이제 시각 디자인이 무엇인가까지 개론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실제 이 시각 디자인의 지식을 가지고 또는 기술을 가지고 어떤 실제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나 기사 시험의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 중에서 광고로 시험을 본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실제 이제 시각 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친구들이 주로 많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 분야가 또 광고이기도 하기 때문에 광고를 통해서 시각 디자이너로서의 자격을 평가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자격증을 주는 그런 시험이다 했기 때문에 시각 디자인 실무 파트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광고와 관련된 또 그런 매체에 관련한 이야기들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이제 특히 이제 광고의 주요 매체에 대한, 그래서 예전에 뭐 4대 매체 이렇게 얘기했지만 몇 대 매체 개념은 없고요. 자, 신문, 잡지, 포스터, 인터넷, 라디오 뭐 이런 것들. 예. 자, 그래서 TV 광고라든가 라디오, 신문, 그다음에 잡지, 인터넷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5가지가 주요 광고 매체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디자인의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시각 디자인론에서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시각 디자인이 있고요. 그죠? 제품 디자인, 그다음에 무슨 디자인이 있습니까? 환경 디자인, 이렇게 우리가 크게 이제 디자인의 종류를 나눌 때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요. 시각은 소통에 관련한 부분을 디자인하는 거죠. 그죠? 제품은 도구에 관련한, 환경은 공간에 관련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자. 그래서 이 디자인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하면 산업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고, 또는 상업 디자인이라고 말을 해도 돼요. 또는 이것을 가지고 공익의 목표를 할 때는 공공 디자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디자인은 하나의 그 수단이에요, 수단. 그래서 디자인을 가지고 어디든 적용이 가능하다라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듯이 디자인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플러스 여기 뭐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 적용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로 나누지만 또 이거를 이제 또 나누는 방식은 자, 2차 디자인, 3차 디자인, 4차 디자인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을 짓습니다. 2차는 개념적으로는 이제 평면 개념이다라고 얘기했었고 3차는 뭐예요? 입체 개념이고요. 4차는 공간 개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은 대부분이 2차에 많이 포지션되어 있고 제품은 3차, 환경은 공간 개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요렇다는 것이고요. 시각은 또 3차도 있고 그 다음에 4차도 있어요. 그런데 입체지만 시각은 준입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준입체라는 건 뭐냐? 입체긴 입체인데 입체에 준하다라는 얘기예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입체 개념과는 좀 다른데 우리가 이제 입체 개념이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양 형태가 입체의 형태를 갖추는 것도 입체고요. 또 어떠한 일을 할 때 한 가지의 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일을 가지고 하나의 일을 하는 것, 입체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는 입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각에서의 입체는 3차 디자인은 입체긴 입체지만 준입체 디자인. 예를 든다면 2차 포장지 하면 뭐예요? 포장지 하면 종이잖아요. 그죠? 인쇄되어진 포장지는 2차 디자인이고요. 포장 디자인, 패키지는 몇 차일까요? 3차 디자인 그럽니다. 포장지는 종이 위에 인쇄됐기 때문에 평면 개념의 2차고요. 패키지는 뭐예요?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준입체 디자인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 개념이 우리가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TV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TV 같은 경우 화면 안에서 평면이지만 사실 그 안에 공간 개념도 있고요. 또 우리가 시각이면 시각적인 것만 가지고 소통하지 않잖아요. 사운드도 있잖아요. 멀티미디어적인 개념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는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 후각, 미각, 청각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공간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전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주요 광고 매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 시간에는 2차, 3차, 4차에 포함되는 시각 디자인과 관련된 업무, 그러니까 뭐 광고 매체와 또 광고 매체를 이루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광고 매체 그러면 뭐 신문, 잡지, 포스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포스터 안에는 그림적인 조형 요소, 우리 전 시간에 신문 이야기할 때 조형 요소와 내용 요소를 얘기했었죠, 그죠? 그런 조형 요소 그리고 내용 요소 이런 것들, 그리고 그림, 글자, 사진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매체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2차, 3차, 4차로 나누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먼저 우리 2차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차 시각 디자인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이제 첫 번째가 뭐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자, 심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심볼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말로는 상징하다라는 뜻이죠. 뭔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을 심볼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볼은 역할이 있는데 이 심볼의 역할은 신뢰감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뢰감, 믿음이죠. 자, 이런 매체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소통하는 거예요. 시각 디자인의 가장 핵심은 소통, 정보 전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데, 소통할 때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게 뭐죠? 남녀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 신뢰가 깨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응? 바람피다 걸려서 용서가 되더라도 다음부터 또 그럴까봐 믿음이 안 가잖아요. 신뢰가 깨지면 그 소통은 깨지는 거예요. 특히 심볼은요, 그러한 신뢰감을 주죠. 뭐 이거는 뭐와 또 연결이 된다? 브랜드와도 연결돼요. 나중에 이제 CI니 뭐 이런 것도 브랜드와 연결되지만 여하튼 이렇게 브랜드와도 연결되는 이 심볼입니다. 그래서 이 심볼은요, 어떤 뭐 교재에 나오지만 이제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심볼은 일단은 정보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쉽고 편안하고 편리하고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고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인쇄 매체 같은 경우 잘 안 봐요. 여러분이 봅니까? 안 본다고요. 그냥 한번 이렇게 이미지만 봤다가 이해관계. 그러니까 나에게 맞아야 그때 가서야 좀 관심 있게 보겠죠. 그래서 어렵게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중적이고 좀 사용하기 편리하게 제작해야 되고요.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구성이 간결하고 좀 더 세련되고 한 디자인과 신미성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야 되겠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기사 시험 볼 때 특히 이 심볼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심볼의 종류를 보게 되면 먼저 마크라는 게 있어요. 마크가 뭐죠? 그림 형태의 심볼을 마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로고가 있어요. 로고는 뭐라 그래요? 글자 형태의 로고, 심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볼 마크, 로고 타입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구분졌던 것은 이제 인쇄할 때 어떤 기술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발달됐지만 과거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좀 편의상 구분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마크와 로고를 같이 이렇게 위치를 바꿔서 같이 함께 사용하는 것을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시그니처. 그래서 삼성 마크 있고 삼성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그걸 시그니처라고 얘기를 해요. 또 시그니처 외에 워드마크라는 게 있어요. 이 워드마크는 뭐냐면 이제 시그니처가 아니라 이 마크와 로고를 하나로 묶어서 제작을 해서 이게 마크인지 로고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심볼을 우리는 워드마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인쇄술도 발달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그 심볼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뭐 어떤 형태를 만드느냐는 정해진 룰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그래픽 심볼이라는 게 있어요. 또 뭐가 있다? 그래픽 심볼. 그래픽 심볼은 상징을 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거는 국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국경을 초월한 그러한 정보를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언어. 뭐가 있습니까? 픽토그램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픽토그램. 자, 픽토그램, 대표적인 픽토그램 뭐예요? 화장실의 그 표시.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도 영어를
몰라도 그죠? 표시 그 픽토그램을 보면 아하 화장실이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그래픽을 이용한 심볼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픽토그램과 비슷한 게 아이소타입과 시멘토그래피가 있죠. 그 차이는요, 뭐 교육용이냐, 뭐 누가 만들었느냐,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이소타입은요, 노이라트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시멘토그래피는 호주의 블리스라는 사람이 제작을 했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픽토그램은 사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고요. 이 심볼이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심볼 잘 기억하시고 종류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illustration. 뭐예요? illustration 뭐냐 그러면 심볼과 illustration 둘 다 조형적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적 요소라는 것이죠. 매체를 이루고 있는 그림적 요소. 매체, 뭐 포스터 안에는 그림이 있고 사진이 있고 글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림의 역할을 하는 조형적 역할을 하는 애들입니다. 특히 이 일러스트레이션은 그냥 그림의 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의 대표. 모든 그림적 모습은 다 일러스트레이션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심볼과 상징도 사실은 일러스트레이션이죠. 그런데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빠져나와서 이러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보통 일러스트레이션 그러면 심볼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림이니까 뭐 추상적인 그림에서부터 추상적인 그림이 뭐예요? 우리 추상주의 얘기했었죠. 점선면 같은 간단한 모양의 형태를 갖는 그림으로부터 해서 어디까지 아주 그 정교한 조감도 같은 뭐예요? 그 설계 도면 같은 그런 그림까지도 그래서 메카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림이다라는 것들은 다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그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꼭 이것을 연필로 그려야 되느냐, 붓으로 그려야 되느냐, 자, 뭐 컴퓨터로 그려야 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조형적 요소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의 개념은 바로 일러스트레이션이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우리가 구현할 때 애칭이라든가 비주얼 스캔들, 데포르마시옹, 키넥트 아트 같은 이런 다양한 또 방법을 통한 그림이나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도 일러스트레이션의 기법으로도 보기도 한다. 아셨습니까? 특히 애칭 같은 경우는 뭘 이용하는 거죠? 산을 이용해서 부식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개념이고요. 뭐 비주얼 스캔들은 보여지는 비주얼 스캔들 뭐예요? 의인화하거나 또는 뭐 착시를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데포르마시옹이나 키넥트 아트 이런 것들은 이제 가끔 시험에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서 올려놨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러스트레이션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형적 요소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적 요소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제 이거는 요소의 개념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2차 디자인, 광고 디자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체 중에 하나인 편집 디자인. 자, 에디토리얼, 그래서 편집하는 거죠. 편집 왜 할까요? 재밌거든요. 편집하면 재밌어요. 자, 우리도 모든 것이 다 편집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 방송 매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편집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편집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은 이제 과거 잡지 광고에서부터 또는 잡지 광고뿐만 아니라 이 잡지를 편집하는 것서부터 에디토리얼 디자인, 편집 디자인이 시작되었다. 영어로도 좀 기억해 두세요. 가끔 뭐 편집 디자인이라고 보기가 안 나오고 에디토리얼 디자인이라고 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용어로서 뭐 광고 용어로 하나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잡지 디자인을 대표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뭐 과거에는 이제 잡지가 상당히 그 매체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매체가 나오면서 이 편집 디자인의 역할이나 또 이 출판 또 인쇄뿐만 아니라 막 뭐 많은 영역에서 이 편집 디자인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어떤 용어들 있죠. 뭐 레이아웃이라든가 포맷, 여백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다 들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편집 디자인은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이포그래피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 자, 타이포그래피는 뭐예요? 타이포를 가지고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문자와 글자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디자인을 우리는 타이포그래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포그래피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시대에 따라서는 의미가 좀 약간씩 바뀌기 시작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인쇄하면 타이포그래피가 인쇄를 또 대표하는 것처럼 보여줬었어요. 왜 그럴까요? 인쇄할 때 과거에는 거의 글자를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뭐 팔만대장경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다 글자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체 자체가 하나의 인쇄를 대표하는, 그래서 그 글자의 글자의 모양도 우리는 타이포그래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그 글자들을 이용해서 행간, 자간, 또 글자의 굵기, 뭐 글자를 이용해서 만드는 모든 모양들 다 포함해서 우리는 그걸 다 뭐라 그래요? 타이포그래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아주 그 모든 문자를 가지고 하는 모든 디자인을 우리 뭐라고 한다? 타이포그래피라고 합니다. 이 타이포그래피는 이 편집 디자인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기술에 속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 타이포그래피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뭐다? 읽기 편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다 뭐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보 전달이에요. 잘 전달하려고요. 아셨어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 선생님이 왜 그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잘 전달하려고요.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어려워요? 네. 자, 이거는 이제 평면적 개념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터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 레터링은 뭐냐? 이거 타이포그래피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글자를 가지고 하는 디자인인데, 이건 좀 특이한 게 글자를 그림화 시키는 겁니다. 왜? 잘 전달하려고요. 일반적으로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글자로 다 설명하면 돼요. 감정도 설명하고 이것저것 다 설명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설명한 것을 다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제한된 종이 한 장에다가 어떤 정보를 다 전달하려고 했을 때 여기다가 막 감정이 어땠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그림화시켜서 그 그림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즐거우면 즐거운 모양을 그리거나 해서 정보를 어떻게 해요? 그냥 제목과 함께 어떤 감정도 같이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터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도 정보를 잘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그림적 요소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선생님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한 번씩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교재에 있는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얼마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캘린더라는 거죠. 이 캘린더도 시험에 이제 좀 종종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예요? 이거는 뭐 달력이죠. 그럼 달력이 왜 이게 정보 전달을 하느냐? 일단은 날짜를 정보 전달하고요. 또 보통 우리가 캘린더 돈 주고 사나요? 아니잖아요. 기업의 어떤 자기들 홍보용 캘린더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다 달아놓으니까. 상당히 광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매년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각 기업들이 너도 나도 없이 캘린더를 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캘린더는요, 뭐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모양, 그 다음에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 뭐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에 관련한 겁니다. 캐릭터 하면 뭐예요? 이것도요, 기본적인 어떤 정보 전달을 하되 어떠한 부분의 역할을 하는 거냐? 그럼 정보 전달할 때 어떤 친근함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소통할 때 이 신뢰감도 중요하지만 친근함도 상당히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경찰 그러면 좀 딱딱하고 무겁지만 포스터에 이제 포도리가 안녕하세요 하고 나오면 상당히 분위기가 친근해지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애예요. 그래서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각종 모양을 가지고 뭐 자동차로도 좋고 어떤 대표하는 상징물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CI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 때 심볼도 제작을 하고요, 캐릭터도 제작을 하고요, 자기네들의 어떤 나름대로 타이포도 제작을 하고요, 또 여기에 플러스 자기들만의 컬러 전용 색채도 만들어내는데 그걸 이제 기본 요소라고 합니다. CI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떠한 자동차, 티셔츠, 기타 등등 자기들이 사용하는 물건, 또 제품 등에 이런 2차 디자인 요소들을 넣어서 자기들의 브랜드를 만들고 자기들의 전체 정체성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디자인, 시각 디자인의 2차 시각 디자인의 매체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매체는 뭐가 있어요? 편집 디자인 매체죠. 그죠? 그 다음 캘린더, 이런 게 매체고요. 심볼이나 일러스트레이션, 타이포, 레터링, 캐릭터는 요소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볼 때 캘린더를 만들어라, 편집 디자인 해라, 이런 편집 디자인 관련한 문제들, 포스터, 신문, 잡지 이런 게 나오게 되고,
그걸 이루고 있는 요소들의 심볼, 일러스트레이션, 타이포, 레터링,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고 그것을 아이디어를 내서 형태를 만들어서 넣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어쨌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평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좀 잘 그리면 도움이 되지만 이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시험은 그림을 잘 그려서 합격하는 시험은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도구고 매체예요. 중요한 건 그것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오케이?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제 시각 디자인 실무의 주요 광고 매체를 배웠고, 그 다음에 2차 시각 디자인 매체와 요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차 시각 디자인과 4차 시각 디자인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